지금부터 세종 이야기 콘서트 제2부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위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종 이야기 콘서트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토론자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 김현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복지위원 김현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종시 문화재단 김진동 팀장이 나오셨고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문화재단 예술지원 팀장 김진덕입니다. 그리고 천용옥 전의사회적 협동조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의사회적 협동조합의 천영옥입니다. 그리고 한국민족예술단체 총연합 세종시 지회 조성원 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총 회장 조성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 관광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윤설민 책임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윤설민입니다. 네, 저는 2부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고요. 2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2부 순서가 시간이 조금 많이 딜레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토론자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듣고, 그리고 발제자 분들께서도 조금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좀 더 듣고, 그리고 혹시 플로어나 유튜브나 이쪽 들어온 그런 질의응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열린 대화 시간하고 함께 진행할 건데요.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2부 안에서. 첫 번째는 이제 토론자 분들의 토론이 될 거고요. 그리고 토론자 분들 중에서 질의응답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또 발제자 분들의 그런 보완 설명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참여하시는 그런 부분을 이제 총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이십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우리 김현미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지역 문화 그리고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것 같거든요. 우리 김현미 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오늘 우선 세종 이야기 콘서트에 토론자로 참여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주제를 갖고 과연 정책적인 부분으로 풀어나갈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그리고 이 앞에 있던 발제자들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 하고자 하는 말들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 이상우 연구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콘텐츠 개발, 문화 자원 활용, 문화 콘텐츠 측면을 좀 중점적으로 바라봐서 저는 이제 가치 있는 지역 문화,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로 저희 세종시 의회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문화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형성되는 것일까? 그 안에서 전통적인 문화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전통 문화 몇 개만 소환하더라도 진짜 문화로서의 큰 가치가 있겠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화 분권이라든지 문화 자치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문화라는 것이 정책이라는 모자를 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형성된 공동체 인식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것이 곧 문화일 것이다. 그것들로 하여금 문화가 자치가 되고 자치가 지역의 문화를 만든다는 상식을 가지고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종의 문화 예산 수준 그리고 중앙의 의존도를 그것으로 하여금 살펴봤는데요. 저희 2022년도에 지방 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에서 드러난 세종시의 예산 규모가 약 총 1조 9,2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문화, 관광, 체육에 약 1,569억 원 정도 쓰여지고 있고요. 또 그것들이 한 계산을 해보니까 8.17%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 산업에 배정된 예산은 약 278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작은 수치입니다. 따져보면 한 1.45%에 불과한데 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거는요. 이 1.45%밖에 안 되는 예산이 전국 7위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전통적인 문화 가치를 보존하시는 분들한테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 문화 자치라는 측면으로 다가갈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광역이나 기초를 좀 재적용하여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문화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역사회 변화를 꿰뚫어보고 또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 중심에 문화자치, 문화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중심 축에는 문화예술인들 분들이 있는데요. 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에 관한 인식과 실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예술인들이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들을 저희 세종시 의회에서 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는 결론을 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 자원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차별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콘텐츠를 좀 발굴하고요. 지역 문화 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면서 경제적 가치 창출과 함께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문화의 그런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주셨고요. 이제 예산을 비교를 좀 해주셨어요. 전국 7위의 규모의 그런 예산입니다. 사실은 양적 규모가 사실은 세종시가 아직은 뭐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양적 비교보다는 그 안에서 질적 비교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그런 역할 그리고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것의 가장 큰 핵심 요인은 문화 자치와 문화 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의 역할로서 시의회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역할을 굉장히 포부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큰 기대가 되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사실 콘텐츠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관광, 문화를 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울에서 BTS 데리고 오면 돼. 아이브 한번 데려오면 많이 와. 그리고 관광, 디즈니랜드 데려오면 돼. 유니버스 스튜디오 데려오면 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 또는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지역의 그런 자원을 활용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경제적 효과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정체성 정립이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가치를 고려했을 때 지역 문화 발굴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김진덕 세종시 문화재단 예술지원팀 팀장님의 토론이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장과 그 행정기관 사이의 그런 중간 지원 조직으로 중간 전문 조직으로서 세종시 재단에서 주무팀 팀장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큰 괜찮은 토론 해주실 것 같은데요. 큰 기대를 가지고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세종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의 팀장 김진덕입니다.
저희가 여기 왔을 때 그 세종시의 전통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음악을 판소리 그리고 피리 그리고 또 가야금까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혼을 쏙 빼놓는 어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조 강연을 듣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조 강연이 세종시 향토 음악의 뿌리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향토 음악의 뿌리를 가진 특별자치시로서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악 성지로 삼을 만하다는 어떤 근거 자료를 밝히는 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종시를 충남과 충북을 아우르는 전통예술 근거지로 키워나간 첫 단추로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또 그리고 충남 연기군 전체하고 그리고 공주시 일부 그리고 청원군 일부를 수용한 신생 통합 행정도시라고도 밝혀주셨고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대표성을 가진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향토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재계승하고 또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는 일은 충청권 전통예술 자산을 망라해서 저희가 충청권 예술 전통예술의 본산으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옳다라고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이라 피리거장의 김준현 선생님, 판소리 명장 백정봉 선생님 등의 전승계부를 찾아내서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굉장히 매우 유익하고 저희가 몰랐던 것들이라 이것을 자산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일에 굉장히 공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16페이지, 17페이지에서 제가 세종시 향토음악 계승 발전에 대한 향후 과제를 좀 짧게 언급해 주셔서 혹시 시간 관계상이나 아니면 지면상에 좀 한계가 있어서 그 관장님께서 조금 줄여 말씀해 주셨는데 제언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질문 하나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우리 1라운드 다 끝나고 한번 제가 발제자께 마이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팀장님부터 토론 끝나셨습니까? 2번은 조금 더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천용옥 대표님 토론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이 전이사회자협동조합은 꿈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의 협동조합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협동조합이고요. 지역의 주민분들께서 전이 지역에 어떤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는가라는 의견을 모았을 때 이렇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그렇게 모아진 의견으로 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공간이 크지 않고 오히려 건물 크기만한 잔디밭이 뒤에 있잖아요. 저 잔디밭이 의아하실 것 같아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원래 초기 설계 때는 이 공간의 한 3배 정도 되는 공간을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실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행사도 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공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 안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예상을 하셨던 것처럼 문화재가 나왔는데 지도에서만 그동안 봐왔던 관아터가 저기에 지도의 모양과 흡사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센터는 전이 지역 주민들의 오늘날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오늘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문화를 같이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좁은 것에 대한 서운함보다는 굉장히 큰 보물을 땅속에 넣어놓고 그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또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번 그 이야기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은 지역에 훌륭한 문화 인물 자원들 여러 가지 역사적 자원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조성환 대표님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그리고 예술인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굉장히 큰 보물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긴 것도 상당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에 살고 있는 미래 세대를 포함한 현재 모든 세대를 망라해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의 밑바탕은 어디 먼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창의성 있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기회와 그런 자원의 발굴을 통해서 오늘의 또 앞서서 좋은 말씀 해주신 많은 강연자들의 그 내용을 포함해서 아마 이야기 콘서트가 그런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기 네, 천용옥 우리 대표님께서는 꿈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꿈센터에 온 건 처음인데 관아터가 발굴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전임에는 사실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죠. 작년 2월달에 그 비암사의 극락보전이 이제 건축유산으로 처음으로 보물로 지정되는 그런 쾌거도 있었고요. 극락보전은 지금 아미타부를 모시고 있는 그런 하나의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립청주박물관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청주박물관에 가보시면 불비상이 있습니다. 불비상. 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하나의 그 유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굴해가지고 청주박물관에 그 단독의 전시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비암사 주변으로 한 7점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죠. 그래서 그 뭐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묘목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이면이 이야기의 보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천용옥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조성환 회장님 얘기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그 당위성이나 이제 행정기관이나 예술인이나 또 중간 거점 단체나 막연하게 이제 인정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라는 게 항상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10년 출범 세종시는 이제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이제 문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지역 문화 자원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지? 이걸 어떻게 조직화하고 어떻게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잘 안 되는 문제였는데, 이제 세종민예청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발굴했고 작품화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서 실제 그 지역의 문화적 소재를 가지고 그런 문화 활동도 지금 향유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이면이 이제 김준현 명인의 이제 출생지인데, 그러면 전이면 사람들이 이걸 알을까? 와서 이제 이제 저는 협동조합 대표님한테 제안을 해서 제가 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다들 처음 알았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훌륭한 역사 인물이 있었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아까 영혼의 피리 소리 합주단 5개월 동안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이 지역 문화의 뭐 자긍심이나 그런 가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건 뭐냐면, 행정기관이나 지원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이거는 완벽한 민민 거버넌스 구축 체계로 가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그런 걸 느끼고 공유하고 이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부 토대의 민민 거버넌스 실행을 위한 그런 구축 현장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예술가와 현지 주민과의 교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알리고 관광화하고 또 향유할 건지는 이제 그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로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세종시 신도시 뭐 한 25만 뭐 이런 도농 한 10만 잡으면 도농 상생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도 얼마든지 콘텐츠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처음 들어서 알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세종 시민들은 이주 시민, 전입자 시민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종 지역만 해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프로그램도 없고 또 알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세종시는 뭐 세종대왕이다, 한글이다, 어떤 신도시의 어떤 문화 프레임을 갖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투트랙으로 가는데 지역문화자원이 세종시만 있는 건 아니죠. 전국 다 지역단위 있는데 세종시가 유독 많더라고요. 유독 특히 전우면이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 또 대표자 입장으로서 예술인들은 그런 기반 현장 활동 중심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가고 또 그런 이제 상생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노재명 이제 관장님께서 김진호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과제라든지 대안인데 이게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는 뭐 기념관이다, 전수관이다, 무슨 박물관이다, 아니면 역사 인물 무슨 예술단이다 프로그램이 다 중요하고 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관장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뭘 했으면 그게 연동이 돼서 이제 잘 활성화가 될 것인가 그런 이제 말하자면 킬러 콘텐츠 같은 게 물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는 지금은 광역단체의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문화도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충청도면은 뭐 엄청난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인접 지역, 대전, 충남, 충북 그런 지역에 이제 요즘은 다른 정치, 사회, 뭐 경제 그쪽으로 메가시티 논의도 활발하게 되는데 문화도 이런 중구제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에서 좀 협업하고 같이 공동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타시도 사례에 모범자 사례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그런 전국의 그런 전통문화 플랫폼이나 강연 활동 이런 걸 하시면서 어떤 점이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떤 점은 좀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그 세 가지 점을 이제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성원 회장님께서는 지역문화 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발굴하는 주체로서 민민 거버넌스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 주도의 그런 거버넌스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문화정책의 그런 운영과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콘텐츠의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타시도의 그런 사례와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관련한 그런 에피소드를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김진덕 팀장님과의 질문하고도 일맥상통해서 묶어서 조금 이따가 답변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조성환 회장님의 토론문을 보시면 마지막 사실 말씀 안 해주셨는데
조선 초기 서거정의 전이 한시를 이렇게 넣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서거정이 이 지역을 얘기를 했던 그런 한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런 소재로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민예총에서 아마 올 초에 이거 가지고 신노래를 만드셨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민예총은 어쨌든 지역의 문화자원 이런 전이 창가뿐만 아니라 뭐 윤조병의 문학제라든지 나토깨비 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하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민예총의 활동에 대해서 많은 주목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세종연구원 유일하게 관광정책을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관광에서는 가장 또 전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윤설민 책임연구위원님의 토론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윤설민입니다. 사실 지금 이 세종 이야기 콘서트는 저는 3회 때 똑같이 토론으로 이제 왔었고요. 실제 이재민 박사님 묘총으로 그때 이제 문학관광 관련돼서 제가 이제 발제문을 보고 이제 토론문을 작성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미리 사전에 발제문 두 분의 발제자분의 발표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사실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먼저 노재명 관장님께서 주신 내용을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문학이나 문화나 이거에 대해 사실 잘 문외한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아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글 자체도, 그리고 고증에 대한 부분도 너무 잘 되셔서 아마 그 부분에서 아마 관장님이 제일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신 분이지 아니었을까라는 걸 또 가름해 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상우 교수님께서 주셨던 내용도 어찌 보면은 제가 오늘 토론하는 것을 아마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 굉장히 잘 풀어서 제시해 주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저는 약간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마 관광 측면이 필요하니까 이제 우리 이재민 박사님께서 토론을 또 요청을 해주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보고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이 연구자들은 사실 실내에서 사실은 이제 원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불러주시면은 비타민 D도 부족한데 나와가지고 사실 광학순도 하고, 또 문화 향유도 사실 저는 잘 못하는 상황인데 또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사실 뜻깊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이제 자세한 얘기에 앞서서 사실 대전하고 세종을 좀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세종 같은 경우 사실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사실 도시로 치면은 사실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사실 어느 도시든 마찬가지로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관광이나 여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건 사실 당연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세종이 관광을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16개 광역시도가 했던 사례를 똑같이 따라가면 사실 안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른 시도가 테마파크가 있다고 다 만들어야 되냐, 그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 테마들을 활용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전통 음악이 좀 더 재밌게 좀 들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재민 박사님이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토론문에다가 쓴 것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특수 목적 관광의 테마로 전통 음악 활용은 중요한가?라고 일단 의문을 던졌는데, 저희 관광 분야에서는 보통 이제 SIT라고 해서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어리즘 또는 투어 해가지고 특수 목적 또는 특수 관심에 대한 관광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예전에 이제 매스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대중 관광에 대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이제 대한 관광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 지역이 뭔가 최초인 거,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든 것도 영국 리버풀의 비틀즈 투어를 얘기를 했던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리버풀이란 도시 자체도 우리 포항시 같이 철강 도시였는데, 이제 철강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제 쇠락을 하면서 결국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비틀즈라는 밴드가 하나의 관광 상품이 돼서 지금도 비틀즈 투어를 운영하는 여행사가 계속 스토리텔링을 기법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전통 음악도 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건데,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이제 그런 점에서 주의해야 될 거나 참고해야 될 것들을 제가 한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토론문에 좀 써놔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세종에 이런 전통 음악 관련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원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소프트웨어 자원을 이제 오늘 자리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도 들었지만은
예를 들면은 강이나 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뭐 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죠. 생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니까. 근데 지금 얘기했던 이런 소프트웨어 자원들도 타고난 거죠. 사실 그 지역에서 일단 출발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포지셔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선점을 먼저 한 거죠. 기본적으로 타고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과연 현대화 시키려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관장님이 발표하셨던 것들이 이제 아카이빙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얘기들을 하셨지만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조금 더 뭐 인적 자원들을 이제 더 육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제 그 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다른 지역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인들한테 전통음악이 과연 관심이 대상인가? 사실은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 뭐 이재민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한류에서 이제 BTS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은 사실 대중음악이 갖고 있는 거는 결국은 대중들의 관심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출발을 한 거죠. 인지가 되어 있는 건데 현대인들한테 이 전통음악은 인지되어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현대화 과정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종시만의 전통음악을 인지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이런 전통음악만 들려줘서는 사실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연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케팅 기법을 좀 잘 적용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끌어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 사례를 써놨지만은 그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세종 충령이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숙한 뭔가의 대상들이 이런 전통 음악을 알려줄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스토리텔러이자 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각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사실 꿈돌이가 과거에 잊혀졌다가 부활을 하면서 사실 되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뭐 전국구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대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친숙성을 높이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외에는 사실 전통 음악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실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사례들을 좀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토론문에서 써놨지만은 그런 전통 음악 관련된 뭔가 공간들을 뭐 카페가 됐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승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봤던 그 프로그램 중에도 좀 인상 깊었는데 엠넷에서 했던 방송 중에 이제 다시 한번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던 적이 있는데 이제 AI로 이제 음악을 복원을 해서 프로젝트를 했던 케이스죠. 홀로그램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봤던 뭐 김광석이나 신해철 같은 인물들은 되게 대중적이니까 저희가 익숙하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대상은 그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인물 중심이 아니라 음악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게끔 혹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만약에 관에서 이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런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면은 그 버나드 슈미트라는 학자가 썼던 체험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전 굉장히 이 책을 좋아하는데 뭐 영어로 안 보셔도 됩니다. 번역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전략적 체험 모듈, 스트라테직 익스페리언스 모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체험들은 단순히 한 가지만은 아니거든요.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전통 음악이란 소재를 복합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연출시켜 줄 것인가? 그 연습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관에서 좀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전통 음악에서의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제가 이제 토론문의 마지막에도 밝혔지만은 사실 대전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사실 관광이 주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은 모든 도시가 관광 목적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관광이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면 그거에 투자하는 게 더 맞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관이 이런 문화나 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 중에 소재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전통 음악이라는 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이제 아카이빙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그 이후에 후속 작업들을 이어가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비타민 D를 또 이렇게 막 해주셔서 네. 항상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저한테는 그런
우리 선배 박사님이십니다. 윤선임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좀 덜 미안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질문이 윤선임 박사님께서 해주셔서 한 5가지 정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타 시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세 번째는 이 관련한 에피소드나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 이런 것들 질문해 주셨고요. 네 번째는 세종 안에서 과연 전통음악 관련한 그런 공간형 또는 내용적인 그런 콘텐츠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가 아마 어떻게 보면 가장 철학적인 주제의 질문,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지속적으로 좀 안고 가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과연 전통음악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 한번 먼저 노재명 관장님 먼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제가 종합해서 그 김진덕 팀장님 또 조성환 대표님 또 이제 다른 또 토론해 주신 분들이 지적해 주신 거를 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은 그 좀 전략이 필요하고 또 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때 대개 이제 연간 단위로 이렇게 딱딱 지원이 끊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거보다 더 좀 이렇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실천이 되려면 그 문화재 재단이라든가 시청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한 기간 내에 그거에 맞추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우선은 이제 뭐 첫째 개념이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으냐면, 제가 이제 여기 세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충청도 지역이나 호남 영남 지역에서도 이런 이제 비슷한 이제 뭐 발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공통적인 겁니다만은 이제 뭐냐면 우선은 이제 국악, 아까도 제가 강연 때 말씀드렸지만 국악하면 뭐 고리타분하다, 뭐 한물 같다, 이걸로는 우리가 될까, 뭐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좀 심어놓은 어떤 식민지 교육이기도 하지만은 일단은 너무 자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요게 그냥 여기서 또 연기나 세종 전의에서는 또 자신감이 팽배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면은 또 이게 원래 자기네 거니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또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결과가 귀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또 대외적으로 그 자신감과 성과를 보여주려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영화 분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중음악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해외에서 성과가 나와야 또 우리는 또 알아주고 뭐 이렇게 박수 쳐주고 진짜 뭐 이게 객관적으로 맞나 보다 뭐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전략적으로 우리도 물론 이 세종 이 전의 자체에서도 좋아해 줘야 돼, 당연히 뭐 자긍심과 좋아해 줘야 되겠지만 국제적으로 좀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4년 전에 김준현 명인 탄생 100주년 때 세종 국제 실크로드 음악제를 이제 조성환 회장님과 같이 이제 연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게 뭐 지속이 안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요 내에서만 뭔가 이렇게 보여줄 게 아니라 국제적인 무대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가고, 또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뭐 여기서 관광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여기서도 알리고 또 나가서도 알리고, 이렇게 국제적인 움직임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게 지금 보여주냐면, 우리가 자신감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거 우리 이 자체를 보여주면 될까, 우리도 싫은데 우리도 따분하게 생각하는데 외국 사람들이 과연 이거를 좋아할까, 이런 어떤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걸 자꾸 변형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판소리 자체로 보여줘도 충분히 되는데, 그거를 막 마스게임 같이 막 변형시키고 막 관현악으로 막 그 변형시키고, 이렇게 좀 오리지널이 아닌
말하자면 좀 가짜를 보여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 뭐 퓨전이나 오리지널이나 다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다 생소하지만 다 신기하게 보는데 오히려 오리지널을 보는 거가 더 좋아하고 더 이렇게 감격스러워한다. 그래서 오리지널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맨날 보는 살풀이 승모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막 전위적이고 막 아방가르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되게 하여튼 좋아하니까 뭐 그거는 걱정 없이 오리지널을 국제적인 그 관점에서 좀 이걸 나갔으면 좋겠는데 세부적으로는 이 여기 초등학교에서부터 관아 그다음에 뭐 저기 전역에 이르는 이 공간 정도는 여기를 좀 이렇게 상징적인 그 공간에 어떤 보여주는 그 인테리어 상으로 어떤 게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저기 전역까지를 뭐 어떤 뭐 국악의 거리라든지 뭐 내지는 뭐 동상 뭐 어떤 자료관 이거를 어떤 단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야금야금 점차적으로 세워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면 여기가 하나의 그 구심점처럼 저는 뭐 세종 그 자체가 그냥 세종시가 우리가 국악의 어떤 그거 메카로서 성지로 끌고 나가겠다 세종시청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전의에서 연기에서 오히려 김준현 선생님의 모피리 역할처럼 여기가 이 세종시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어떤 목피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석 피리 주자처럼 관현악을 총지휘하고 끌고 나가는 옛날에도 큰 도시였지만 지금은 뭐 좀 작은 도시가 됐습니다만 여기가 오히려 세종시나 더 큰 대도시가 할 수 없는 거를 더 좀 부담 없이 더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초등학교부터 저기 전의역 공간을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내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김준현, 박상근, 백전봉 이런 백점택 이런 분들의 소리를 항상 그냥 뭐 종이에 기름이 쩔듯이 그냥 일상에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뭐 길 가다가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뭐 어떤 가야금 소리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발을 이렇게 보도블록을 디뎠는데 자연스럽게 이 지역의 향토음악이 나온다든가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한 귀퉁에 언제든지 그 이 지역의 향토음악을 들으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냥 몸에 스며들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뭐 거창하게 뭐 자료관 박물관에 대해서 거기만 뭐 그냥 멸종한 동물 그냥 동물원에 이렇게 가둬놓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이렇게 바로 그냥 스미고 적용될 수 있게 버스에서도 그냥 늘상 그 전의의 음악이 그냥 흘러나올 수 있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전의역도 제가 거기는 어떻게 지금 인테리어 뭐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역을 지금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옛날 그런 기차역을 좋아하니까 거기를 문화적인 그 향기가 나는 그런 곳으로 특히 국악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인테리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의역이 됐으면 어떨까.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토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는 이제 소리에 좀 이렇게 민감하다 보니까 김현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토론해 주신 분들 목소리가 굉장히 그 판소리에 하기에 적합한 성음이 좋으세요. 발음도 정확하고 그 판소리에서 애원성이라고 하는데 되게 좀 이렇게 호소력 있는 그래서 1인 1곡을 실천하는 지역 주민과 그런 거를 늘상 좀 배우고 그런 거를 그냥 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걸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향토음악을 1인 1곡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국제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다문화 그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한국에 뭐 결혼해서 오신다든지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인간문화재 분들하고 제가 한 800여 명 정도 인터뷰 이렇게 뭐 기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게 이제는 그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를 잘 안 배우고 오히려 다문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를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 사라지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뭐 우리 전통 향토음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 같지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나라 문화를 또 외국에
알리는데 굉장히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다문화 그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민처럼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해서 같이 배워 나가고 같이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판소리라고 해서 꼭 뭐 한국말로 해야 된다 뭐 판소리는 부채 들고 발림을 하고 북이 반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인도 따블라로 반주해서 판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부채가 아니라 뭐 그 뭐 베트남의 어떤 그 소품을 가지고 판소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앞으로 문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의 인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의 한 일원으로 아주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이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도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게 여기 초등학교 그 감상실이나 아니면 전의역의 국악 감상 코너나 뭐 이런 데서 그분들도 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뭐 해설사로 그분들을 이렇게 기용하신다든지 꼭 한국 사람들만 뭐 해설하고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뭐 베트남에도 이런 문화 음악 공연 양식이 있는데 한국에는 이런 게 있다. 외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비교 문화 인류학적으로 비교 설명하는 뭐 이런 기회를 드린다든지 이제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관장님께서는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두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산,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해야 된다. 의원님 예산. 그리고 두 번째는 네, 국악에 대한 편견을 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전제라면 국악에 대한 편견은 정성적인 전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제시해 주셨고요. 요걸 기반 위에서 이제 콘텐츠를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뭐 공간형 콘텐츠로서 이걸 테마가 있는 거리를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라키비움 같은 그런 형태를 일상적인 공간에 뭔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ICT 요즘 많은 주목받고 있죠. 그런 뭐 AR, VR 이런 실감형 콘텐츠와 결합한 그런 미디어 콘텐츠도 뭐 제안해 주셨고 그래서 국악이라는 게 전통음악이라는 게 이 지역에서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자연스러운 일상 문화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을 활용한 그런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판소리나 전통음악이 문화교류의 소재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퇴근길에 이제 또 판소리에 한번 수강권을 또 제안을 또 해 주셨습니다. 한번 예, 생각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이윤우 선생님도 저랑 아직 계십니다. 네, 이윤우 선생님 아직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교수님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저 마찬가지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원장님께서 조금 외형적인 것들 그리고 또 인프라 이런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하고 좀 겹치면서도 제가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스며드는 방안이거든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국악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이유는 국악을 잘 접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왠지 친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걸 즐길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그 옛날에 그 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9시 뉴스 끝나고 나면 항상 5분간 스포츠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화에 대한 꼭지 우리 지역의 문화 뉴스들을 꼭지로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특히 전통음악과 관련된 것 등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죠. 특히 이번에 우리 그 세종 방송에 생겼지 않습니까? FM이 라디오가 그러면 프로그램이 끝나고 막간을 넘어가는 반주음악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전통음악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노관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우리 지역의 버스에 정류장 안내할 때 우리 국악이나 전통음악을 반주음악으로 까는 거 지금 까는 것 같은 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할 수도 있고 바로 실현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뭐 이 박상근 아까 가야금 산조가 반주 정류장 안내 그 밑에 반주로 나온다든가 3호 무형문화재인 이명생 이제 홍보전이 나온다든가 그 정류장을 얘기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접하게 하고 스며들게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고 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제 킬러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우리 세종문화재단에서 도와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우리 김혜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전통문화 자원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만을 어떤 공모전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것 등이 아니고 지금 뭐 아르코 같은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근데 세종 지역에서도 세종 지역의 문화 자원을 콘텐츠화할 수 있는 것만을 딱 이렇게 그걸 한정을 해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재단에서 좀 장려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는가. 그리고 아까도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고복조수지라든가 읍면단지에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들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 공연들만 실경 공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공연들 같은 경우는 예총이나 민예총이 합작해서 한다면 충분히 지역의 킬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설화들, 뭐 조치원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오금소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민예총에서 낮도깨비도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오금소 같은 설화들을 가지고 실경 창극이나 뮤지컬, 국악 뮤지컬 만들어서 고복조수지나 읍면단위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실경 창극을 한다면 굉장히 그걸 유료로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지역을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호 교수님께서는 전통음악 특화 콘텐츠에 대한 시민 참여형 공모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경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사실 실경 공연이 나오긴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안동에서 뭐 퇴계연가, 퇴계고택을 배경으로 한 퇴계연가, 그리고 안동 낙동강을 배경으로 했던 그런 부용지혜, 그리고 경북 청송에 보면 거기는 의병 이야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의병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던 꽃밭 등 영웅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에서는 성공 사례로 손꼽힐 만한데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뭔가 일상에서 스며드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종시 문화재단이나 시의회에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김진우 팀장님, 우리 김현미 의원님 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저희 발제자분들이 하시면서 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교수님께서 하실 때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지역문화예술 담론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은 주민이 빠져서는 안 되고 주민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요. 문화 정책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민간 예술이 거버넌스가 구성이 되더라도 주민 참여 부분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동기부여를 끌고 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이상호 교수님께서 좀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현미 의원님께서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김진덕 팀장님께서는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이상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저희가 세종시 문화재단에서는 창제작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극본을 모집을 했고 올해 이제 시범 낭독 공연을 시작해서 다음 내년에는 본 공연이 올라가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통 계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예술인들의 노력 그리고 관의 노력 시민들의 노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은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며들게 하기, 자꾸 보기, 자꾸 인식하기, 자꾸 찾아보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고 관의 노력은 뭐 창제작 사업이라든지 그런 기획 사업들을 펴나가는 것 있는데
물론 재단에서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예술인들의 노력 부분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전통 음악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말만 하면 고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것들은 관의 주도로만 되는 것은 또 아니니까 예술인들의 어떤 인식 변화를 저희들이 조금 만들어 나갈 때 어떻게 하면은 잘 유도할 수 있고 그 인식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는 예술 지원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김진덕 팀장님께서는 거버넌스 이루는 주체에 대해서 관, 시민, 예술을 구분하셨고 예술인들의 그 노력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얘기해 주셨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민 참여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요. 요것에 대한 얘기는 아마 저기 이상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조치원 도시재생대학에서도 활동을 해주고 계셨으니까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예술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원 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우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네. 그 일단 첫 번째 김현미 의원님 정말 그 문화 정책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작년의 경우나 이렇게 문화도시의 추진 과정을 보았을 때도 이게 지금 관주도의 문화도시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물론 사람이 중심이 돼 있지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냅두면 되는 겁니다. 노라고 문화로 노라고 주민들끼리 이렇게 피를 불고 놀고 연극하고 놀고 춤추고 노라는 공간만 관해서 지원해주고 보장해주면 저는 그것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세종의 문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을 뽑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과연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문화도시의 본질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버넌스란 게 무슨 그 행정적인 체계를 갖고 굳이 이론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또 뭔가를 논의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게 바로 거버넌스고 시정부나 어떤 문화재단은 그것을 이렇게 펼쳐주는 그런 역할로 충분하다. 우리 흔히 팔거리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등이 정말 제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팀장님 브랜드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팀장님 앞에 계시지만 전체 시장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문제고요. 사실 저도 관심 있게 결과를 봤는데 결과 발표도 별표로 처리됐더라고요. 그 어떤 수상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새롭게 시정부가 바뀌어서 뭔가 세종시의 브랜드를 만들어가자는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전체가 반겨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호 교수님께서는 팔길이 원칙에 근거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팔길이 원칙은 영국 문화정책의 그런 정책 기조입니다. 팔길이만큼 떨어져서 상황을 보겠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라는 우리 또 국민의 정부에서 나왔던 그런 문화정책의 기조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민 거버넌스에서는 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우리 조성환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교수님 먼저 비슷한 맥락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뭐 예술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 그 지방자치가 생기면서
짧은 4년 안에 성과 위주나 실적, 전시 행정, 눈으로 보이는 포퓰리즘성 그런 문화 운영 사례가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여요. 그 국악이나 전통음악 이런 근간 기본을 토대를 이루는 거는 긴 안목으로 진영의 논리나 정파성이나 그런 유무를 떠나서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버넌스 체계를 관리를 하려고 그래요. 의제를 관에서 제시를 하고 모임 날짜를 관에서 지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젠다나 그런 기본 의제나 이런 것들은 관에서는 거점기관이 재단도 판만 그냥 깔아주면 돼요. 그러면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민들이나 예술인들이나 있는데 어느 날 그걸 관리하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예술인들이 자립심이 없어지고 의존의 노예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뭐가 뜨느냐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저걸 따낼 것이냐 그 공모사업이 그 다음에 안 되면 그 사업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관에서는 또 그거를 나눠주는 기술만 발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예술인이나 관이나 엄청나게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판을 깔아주고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는 개인이나 예술 단체들이나 지역 주민들 관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역할까지도 그걸 견인해낼 수 있는 것까지도 봉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거버넌스는 민민 거버넌스가 맞다. 그리고 우리가 테이블 마련하면 그때 관이 오셔서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이걸 어떻게 추임새 넣어주지?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데 왜 관이 책임지고 이걸 우리 4년 동안 어떤 지적을 내지? 우리 단체장이 이걸 뭐 무슨 프로젝트인데 그걸 해야 돼. 이번에는 이걸 해야 돼. 일방적으로 그러면 거점이나 중간 단체는 거기에 다들 줄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용어로 마름 같은 구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술인의 주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그런 분위기나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예술인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같이 약자끼리 우리끼리 서로 그 조그만 거 뜯어먹고 싸우고 있어요. 그게 지원 제도의 독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원의 방향이나 방법이나 개념 자체를 좀 달리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지금 2부 토론에서는 큰 줄기로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방법, 방향. 아래에서 위로 가느냐, 상향식이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가느냐, 하향식이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 대중주의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근거하는 것은 바로 지역화냐, 지역주의냐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서 나온 게 바로 문화의 민주화냐, 문화민주주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의 민주화는 이런 문화들을 보기 쉽게 해주는 접근성 강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문화가 있는 날이죠. 사실 이 말도 잘못됐어요. 문화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해서 CGV 가면 뭐 3,000원 할인, 연극 공연하면 20% 할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화를 손쉽게 보는 방법을 해줄 수 있다면 문화민주주의는 너도 문화인 나도 문화인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술을 창조할 수 있고 너도 예술을 창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예술인들은 예술 속의 그런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예술에서는 매개자로서 그리고 하나의 큐레이터로서 그리고 코디네이터로서 뭔가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플로어에는 사실 많은 인원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계시면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거나 질문이나 혹시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별 김덕영입니다. 여러분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우리 문화를 지키고 도와주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더 좀 힘을 쓰셔서 없어지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거 모처럼 보고 난 판소리라든지 중고죄라든지 박성건 선생님의 그 산조 이런 거 계속 좀 살려서 꽃 피우도록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는 또 한 가지는 이 가까운 데서 우리 이웃에서 없어지면 다시는 못 세울 이런 것. 이 우체국 옆에 보면 100년이 훨씬 넘은 건물이 있어요. 말 듣기로는 이게 전희현 관아의 건물을 개인에게 불야한 집이라고 그래요. 가보시면 기둥이나 이런 게 다 옛날 거예요. 이런 건 개인이 뜯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좀 살려주셔서 이 땅속에서 나왔지만 지금 살아있는 걸 없어지지 않도록 모든 문화를 그런 마음으로 좀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덕영 어르신께서는 검은고를 하셨다고 제가 아까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제가 문화인류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한 채가 사라지는 거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학 자체가 워낙 구술사, 미지사적 접근을 통해서 근대 역사를 같이 복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같이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통유산 계승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록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조치원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문학 관련한 과제를 해서 간 적이 있는데 백수문학에서 가장 오래 회장을 하셨던 백용훈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17년 정도 이렇게 백수문학회 회장을 하셨는데요. 그분의 작업실을 한 10여 년 전에인가요? 한 5, 6년 전에 이렇게 찾았습니다. 찾아서 저는 거기 사진 찍으러 갔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지점이 맞는데 주차 공간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 날라간 지 한 2주일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통의 계승이냐 개발 논리냐에서는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장기 지속적이고 조금 더 총체론적인 관점에서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꾸 제가 사설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네, 우리 스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종 대평동에 살고 있는 정상기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가 상당히 준비가 잘 됐고 토론도 다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전통음악 중에서도 오늘 전위에서 김진현 피리 대가 출생지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서 좀 지역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술인들의 노력으로 우리 전위에서 김진현 피리 대가가 탄생이 됐고 이런 내용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서 전위가 지금 농촌 지역은 자꾸 공동화 현상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을 해서 전위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실행이 되도록 좀 고민을 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위역에서도 우리 거리에서도 어떤 피리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조성도 필요하다. 건물에도 그렇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콘서트 전에 5개월간 학습을 통해서 피리 연주가 있었어요. 이게 엄청히 상징적인 거예요. 앞으로 피리의 고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려면 지역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실행을 할 때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서 그거를 같이 공유하고 향유를 하지.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김준현이라고 하는 분이 피리를 부는지 색스폰을 부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걸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런 피리를 확산할 수 있는 교육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된다. 우리 뭐 토론자께서도 여기 1층에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마을 프로그램 봤지만 다 해결적으로 노래방 교실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이면에서는 뭐 노래방 교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 플러스 야 우리 고장이 피리 대가가 출생지니까 우리 피리도 해보자 하는 합일점을 구해서 피리도 하면서 그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전이면에 있는 학교는 저희 어렸을 때는 하모니카를 음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전이에서는 음악 시간에 피리를 학습을 시켜서 이걸 매년 이걸 보급을 시키면 그것이 이제 전이가 피리의 고장이 되고 발전적인 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되면서 진짜 예를 들면 대구에 가면 김광석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타리스트 거기 가보면 엄청나요. 그 지역 자체가 상권이 엄청 활성이 돼요.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뭐 전임 위원장님도 안 계시지만은 뭔가 전이를 앞으로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오늘 이런 토론회에서 나온 김준현 피리 대가를 상징으로 해서 우리 전이면에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천영옥 사회협동조합 대표님이 여기 계시는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 사회운동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걸 지금은 주민의 힘이 가장 셉니다. 우리 저 의회에서도 오셨고 문화재단에도 오셨습니다만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면 관에서는 그걸 지원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산은 주고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되지 그전에는 예산 주면서 그림도 이렇게 네모형으로 해 동그라미형으로 하고 하는 상해 하달 형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영옥 협동조합 대표님께서 이 건물 지시는데 고생도 하셨는데 그 이후에 할 일은 이 건물에서 어떠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뭐 학생들 또는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피리를 배우면서 지역 문화가 그렇게 확산이 되면 매년 전이면의 모든 모습이 달라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확대 발전이 되면 전이로 이사 오는 사람도 많고 전이면이 세종시에서 그래도 큰 마을로 발전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피리를 통해서 피리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전이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광석 거리는 사실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그게 조성대만 그게 한 2006년도, 2007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년의 시간이 걸려서 지금의 그런 어떻게 콘텐츠가 완성이 되었죠. 사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아까 윤선민 박사님께서도 리버풀의 사례를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광석 거리도 도심의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재생의 과정에서 문화예술인들 거기 들어갔었고 그때의 그런 집값은 쌌으니까 저렴했으니까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거기는 또 공간은 좋아요. 옹벽이 쫙 있어요. 그래서 옹벽이 하나의 도화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벽화 그림을 같이 그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의 김광석 거리는 한 3블럭 정도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 블럭만 이렇게 한 거예요. 80m만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100m 연장을 했고 또 100m 연장을 했고 마지막에는 가옥 하나를 사서 김광석 스토리 하우스로 마지막을 정점을 찍었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김광석 테마를 계속해서 넣었었죠.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중간에 그런 저작권 문제도 있어서 한때는 김광석 노래를 트지도 못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소상공인의 그런 관점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조금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역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기 이부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뭔가 좀 체계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뭔가 내년에 제가 또 전통음악 관련된 연구를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또 하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 문학에 관한 연구를 과연 제가 할까요?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판소리에 또 잘하면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실은 예술하고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5시 20분 정도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주실 말씀 있으시겠지만 오늘 행사는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시 30분, 1시 20분부터 시작을 했었고 늦은 시간까지 이제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과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그리고 세종시민예총 그리고 전인 사회적 협동조합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대전세종연구원 우리 식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자 멀리서 와주신 우리 노재명 관장님 그리고 가까이서 와주셨지만 이상우 연구교수님 그리고 세종시 의회 이상우 세종시 의회 김현미 의원님 그리고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우리 김진덕 팀장님 그리고 천용호 대표님 조성환 회장님 그리고 윤서민 박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이야기 콘서트 행사를 마무리할 때 드는 생각은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런데 또 어느덧 또 정신 차리면 제가 이렇게 2부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고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공감하는 그런 행사를 계속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1, 2부 행사를 진행했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문화정책과 세종학이라는 그런 지역 정체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